자, 여러분 교재 175쪽이 되겠습니다. 예, 투자론. 자, 부동산 있어서의 투자 이론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설명 틀린 건데, 이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 가지는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건 영속성에서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배우셨어요. 맞는 질문이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구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세액 공제가 되죠. 절세 효과를 말합니다. 세 번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인 경우 황금성 면에서 유리한 것이 보통이다. 틀렸죠. 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아주 낮다는 어떻게 돼요? 불리한 단점이 있어요. 3번 정답이고,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요 4번을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5번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여러분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이고요,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할증률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대가인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투자 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고액성이 인정되는 자산이죠. 고가의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금 조달 능력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고, 임대용 빌딩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경제적 감가가 어떻게 돼요? 물리적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 또 투자 분석이 필요하죠.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의 비공개성이죠.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 밑줄은 변화되지 못하는 위험, 변화되지 못하는 밑줄, 여기 틀렸는데, 여러분 위험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감에 따라 변화를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위험하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4번 정답.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한 전략적 위험에 대한 또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 쪽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자, 20번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수익금 있고 수익률이 있죠. 자, 이 수익률 쪽에서 시험 문제를 우선 많이 출제를 하죠. 우선 정 플러스 또 중립적 또 부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지분,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지분 우리가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을 종합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 저당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을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오는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를 말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이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이 증가 및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지렛대 효과의 개념이 나오죠. 자,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뭐가 바뀌냐? 부채 비율이 바뀌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우선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이 부채 비율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의 증감을 통해서 뭐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지분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뭐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은 개념입니다. 2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요게 높을 때 뭐가 발생하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 중립적인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이 변화. 그러면 자기 자본의 타인 자본 비율을 요 변화에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요 융자를 받지 않을 때와 받을 때 요것은 변하지 않으면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자, V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진다.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이게 뭔다?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자, 4번 맞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즉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5번 정답.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의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정의 수익률이 나온다.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총 투자 수익률에서 뭐를 차감했다? 지분 수익률이 차감해서 정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지분 수익률이 작죠? 지분 수익률이 작은 건 요거잖아요. 요거 정이 아니라 뭐다? 부의 지렛대까지. 1번에 뭐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아니라 뭐야?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틀렸죠? 이렇게 돼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지.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 여러분, 이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건 요거잖아요. 요거는 뭐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 3번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 변화 등에 따라 부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요렇게 주어졌는데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더 높으면 이렇게 부동산 방향 바뀔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즉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증대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출이 많아지면 차익 금리의 상승으로 이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만기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의 뭐를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기를 더 대출 기간 만기를 10년에서 20년 더 연장해서 뭐를 이 이자 부담을 낮춰죠. 이 이자를 낮추는 것은 이게 더 높아지면서 정형의 레버리지 효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의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하여튼 돈이 빌려와야 지렛대 효과는 발생합니다. 맞는 질문.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얘기죠. 융자를 많이 받을수록 진폭이 커집니다. 투자 금액 대비 차익비율이 크다. 자, 여러분 LTV가 나오죠. LTV. 분모는 뭐다? 투자 금액. 투자 금액 뭐죠? 투자 금액이 뭐야? 부동산 가격이지 뭐.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 대비 차익. 차익금은 뭐야? 대출금, 융자액이지. 이게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차익금이 많아질수록 뭐는 커진다? 투자에 따르는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위험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 4번 정답.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하나의 예죠. 자, 이 수익금, 이 금액이 바로 뭐다?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안고 뭐를 매입을 한다?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도 이때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10억 원을 투자하여 순수익이 연 2억 원 생기는 사업에 4억 원은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연 이자율 10%의 부채로 투자했다면 지렛대 효과는 얼마냐? 자, 지렛대 효과. 자, 우선은 지분 수익률이 얼마냐? 자,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자본 지분 투자액 얼마? 4억 원에서 지분에 대한 대가인 이 지분 수익이 세전 현금 수준인데, 세전 현금 수준은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 1억 원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하는데 10억 얼마를 받았죠? 6억이죠. 대출은 지금 얼마? 6억 원은 대출 받았는데 10%죠. 원금 만기 일치 상환 조건이니까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매 기간 이자를 갚잖아요. 몇 프로? 10%. 네? 그럼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자, 6천만 원인데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죠? 우리 얼마가 나와요?
여기에요? 자, 2억에 6천만 원 해주니까 얼마죠? 1억 4천만 원에 4억에 1억 4천만 원이면 35%가 되겠지 뭐. 지분 수익률이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 종합 수익률은 얼마? 종합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죠? 10억 원에 대해서 순 영업소득 2억 원 곱하기 100 하니까 20%. 여러분 융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종합수익률인데 이 종합수익률인데 융자를 받았더니 지분 수익률이 뭐다? 35%로 늘었으니까 어떻게 돼? 15%죠? 자, 융자를 받지 않을 때는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이 똑같거든요. 융자를 받지 않을 때 융자를 이용했더니 지분 수익률이 35% 높아졌어요. 자, 높아졌으니까 몇 프로? 차이. 퍼센티지 비교할 때는요. 반드시 요 P라는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 P는 포인트야, 포인트. 예, 퍼센티지 비교할 때는 포인트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15포인트 플러스죠. 증가했잖아요. 플러스 15% 포인트 무슨 효과? 정. 요게 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15%가 나오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뭐를 안 받았다? 예? 우리는 융자를 안 받았어요. 타인 자본이 없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여러분 종합수익률과 융자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종합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융자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수익률이 지분수익률이거든요. 지분수익률이 융자를 이용했더니 15% 더 늘었다 이 말입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임대주택 총 투자 금액은 1억인데 여기서 자기자본은 얼마? 4천만 원이 나왔다. 자, 우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했더니 자기 자본은 4천만 원이 우선 나와 있죠. 자, 순 영업소득 구해야 되는데 거기 봤더니 차입 조건 보세요. 이자율 연 10%, 대출 기간 동안에 매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이것은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야.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상환하고 매 기간 뭐만 갚는다? 이자. 1년간 순영업소득 얼마죠? 1년간 순영업소득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이자를 빼야 된다. 이자만. 대출은 차입금이 6천만 원에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연 이자율은 연 10%. 그럼 얼마죠? 600만 원이겠지. 600만 원. 자, 여기다가 또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 4%. 더해줘야죠. 더해주는데 주택 가격은 1억 원인데 1억 원에 4%만큼 1년 전에서 올랐죠. 여기 얼마죠? 400만 원. 1,400에서 600을 빼니까 얼마? 800. 800이죠? 그럼 4천만 원이니까 얼마? 5분의 1이네요. 5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20%가 구하고자 한다. 20%.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에 8번과 같은 문제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자,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라. 자, 여러분 작년에 출제를 했을 때 A는 뭐다? 차입금이 제로.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 출제했잖아요. 마찬가지 A는 뭐다? 차입금이 제로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럼 A의 지분 수익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인데 얼마? 20억. 20억이 우리는 자기 자본이야. 총 투자한 금액. 자, 자기 자본은 20억인데 문제는 순영업소득은 얼마? 2억. 곱하기 100을 했대 몇 프로? 10%. 10%. B는 융자를 이용했어요. 자, 자기 자본 얼마? 2억. 20억에서 2억을 어떻게 그래요? 자기 자본인데 순영업소득은 얼마? 2억 원. 2억 원에서 빼죠. 자, 여러분 빼는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얼마만? 이자만 빼죠. 연이자율 몇 프로? 8%. 8억 원을 융자했는데 이 융자의 몇 프로? 8%죠. 8%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줬더니 얼마 나와요? 우리가 1억 4,400만 원. 1억 4,400이니까 얼마? 5천, 요거 600이네. 요 1억 4,400이니까 2억에서 빼면 5,600. 2억에 5,600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28%. 28%. 2번이 정답. 작년에 뭐 이런 형태 출제를 했었죠.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의 총 투자 수익률은 10%, 대출 금리는 연 10%다. 부채 비율이 250%일 때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자, 9번은 또 다른 형태로 문제. 지분 수익률은 총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 두 개가 같죠?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근데 융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달라요. 뭐가 나온다? 자, 융자를 이용하게 할 때는 이 종합 수익률에서 뭐를 빼야 돼? 대출 이자율. 총 투자 수익률에서 뭐를 뺀다? 저당 수익률을 뺀 거죠. 요 금액에 뭐를? 부채 비율이죠. 이게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인데 요걸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여기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됐죠? 총 투자 수익률은 14% 더하기 총 투자 수익률에서 여러분 총 투자 수익률은 내 돈과 남의 돈이거든요. 그 중에 남의 돈 수익률을 뺀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10%, 대출 금리가 10%를 빼면은 요거 내 돈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뭐를 붙여야 돼? 가중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중치가 바로 부채 비율 몇 프로? 250%. 여러분 250%는 얼마인지 아세요? 2.5예요. 2.5. 2.5에 100을 곱하니까 250%. 여기 퍼센트니까 2.5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4%에 여기 2분의 5죠. 그럼 몇 프로? 20%? 여기 4%에서 여기 2분의 5잖아요. 2분의 5니까 10%, 14% 대줬더니 몇 프로? 24%. 이 24%가 구하고자 하는 답.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할 건지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런 형태로 구하는 공식도 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다음에 투자 대안에 대한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어느 투자 대안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 연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투자 비용은 지분 투자액 1억 원이고 저당 투자액 대출금은 2억 원이다. 저당 이자율은 연 10%, 상환 조건은 원금 만기 예시 상환 조건이다. 그럼 내 돈을 얼마 투자를 했어요? 1억 원. 자, 지분 수익률. 자, 내 돈 자기 자본 분모인 자기 자본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자, 순영업소득은 6천만 원에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겠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대출금은 만기의 전액 상환이니까 이자만 빼면 돼요. 저당 투자에 이자가 얼마? 대출금 2억 원에 연 이자율 몇 프로? 10%. 그럼 얼마죠? 2천만 원. 2천만 원 빼니까 얼마? 40%. 6천에서 2천 빼니까 4천만 원이니까 40%가 되죠. 지분 수익률은 40%. 1번 맞고, 2번에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을 종합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인데,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총 투자한 금은 내 돈 1억에다가 남의 돈 2억을 해줬더니 얼마? 3억 원. 3억 원에서 순 영업소득 얼마? 6천만 원. 예? 6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주니까 몇 프로? 20%. 20%. 자, 부채 비율은 얼마? 부채 비율 저 위에 수식이 있네요. 분모,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2억, 남의 돈, 타인 자본 2억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200%. 부채 비율은 200%가 된다. 자, 지분 수익률보다 종합 수익률이 작다. 종합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종합 수익률이 작으므로 V 지렛대 효과가 아니라 뭐다? 요거죠.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린지 뭐 4번. 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경우 저당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몇 프로? 몇 프로? 플러스 20% 포인트에 우리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뭐다? 바람직하다. 11번 문제, 이런 거 출제하면 여러분 시험에 잘 틀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면은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하여라, 증가한다. 기억 틀렸고, 니은은 이제 또 대부 비율이 주어졌는데, 자, 이것은 총 투자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자, 이것은요, 내 돈에 대한 대가, 이건 남에 대한 돈에 대한 대가, 이건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 근데 가중치가 들어가야 돼. 가중치가 내 돈에 대한 가중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남의 돈에 대한 가중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 가중치를 해주는데 지금 문제는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항상 얼마? 1. 지금 문제에서 대부 비율이 50%, 0.5다. 그럼 지분 비율도 얼마? 0.5. 자, 그럼 이게 0.5고 여기도 얼마다? 0.5. 자, 저당 수익률은 8%. 8%. 그리고 여기서 총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10%. 여기 4%인데 4%가 넘어가면은 10%에서 4%니까 6%. 6%는 지분 수익률 곱하기 0.5. 따라서 지분 수익률은 양변에 0.5로 나눠주면 0.5분의 6%니까 몇 프로? 12%. 니은 맞고 디귿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얘기죠.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뭐를 낮춰야 돼? 요거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을 낮춰서 요걸 높게 만들어서 정해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그래서 틀린 지문.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 얘기죠.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경우에도 이게 같으면은 지분 수익률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뭐? 중립적이야.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서 지분 수익률은 요가 같으니까 융자를 받지 않을 때 비해서도 같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맞죠? 3번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의 개념이죠. 이때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 이 차이가 바로 뭐다? 위험이다. 기대 수익률에 대한 위험은 보통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위험은. 자, 2번 맞고 3번.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위험을 말하는데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3번 정답. 공실에 따른 위험은 장기 임차인보다 단기 임차인에게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단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까 공실이 생길 확률이 더 높죠. 인플레이션 위험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상 인플레이션이요 예측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더 높으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야. 대출자, 차입자 둘 다 충격을 주죠.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러면 채권자인 누구? 대출자, 채권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대출자는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선호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채 비율이 크면, 여러분 부채 비율이 크면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 말이죠.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 부담을 해야 될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위험도 커집니다. 커진다. 밑줄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또 작아진다 출제 많이 하죠. 3번 운영 위험인데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 사업상 위험인데,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위치적 위험이 있고, 지금 요거 나와 있죠. 운영 위험.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 운영 위험 맞습니다. 위치적 위험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뭐죠?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 위치적 위험 개념 맞습니다. 금융적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 금융상의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5번) 정답. 여러분이 또 작년에 출제된 게 요걸 출제했었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융자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 금융위험. 작년에 요걸 출제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달라지는 위험, 법적 위험, 부동산 정책, 재정금융정책의 변화나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법적 위험.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또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제 요 내용인데, 작년은 금융 유동성 여기서 출제했거든요. 여기서 출제니까 올해는 어디서 중요하다? 올해는 운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을 한번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올해는. 올해 시험은. 자, 14번 문제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